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합 중요하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왜 그런가? 왜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며 또 어떤 사람은 또 평생 같이 해로워하면서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두 사람의 어떤 사주를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찾은 결론이 서로의 사주에 궁합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다 틀리죠. 서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기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그 사람을 극하는 기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궁합이다. 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궁합이죠. 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궁입니다. 궁.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러한 궁끼리 서로 대조를 해서 그것이 서로 극하거나 충하지 않고 합을 하면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운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의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하는 그러한 사주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 거고, 그렇지 못하고 충인하고 극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궁합은. 옛날에는 사실 그 집안을 주로 봤었습니다. 집안.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뭘 하시던 분이냐, 아니면 부모가 무슨 뭐 선비냐, 아니면은 무슨 뭐 벼슬아치냐, 이런 걸 주로 봤었죠. 그리고 사주도 연번일주로 보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띠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잘 맞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죠. 그다음에 뭐 4년 터울은 궁합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대 궁합은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제는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중요한 거죠. 당사자끼리 얼마나 잘 맞느냐. 그래서 그 과거 궁합 보는 거하고 현대 궁합 보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자 자리에 있는 궁합을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끼리 서로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합을 보는 법은 첫째가 배우자 궁의 일지, 그러니까 배우자 궁이 일지죠. 일지의 합이 잘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우자 궁만 합이 맞으면 되느냐? 아니죠.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배우자 궁이 여기는 유금이고 여기는 인목입니다. 그러면 합되는 부분은 없죠. 그렇다고 충되는 부분도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배우자궁하고 이 배우자궁이 서로가 인유 원진이 되는 거죠. 배우자끼리 서로 궁끼리 서로 그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은, 원진살이 뭡니까?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은 왼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되면 안 좋죠.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배우자궁끼리 원진살이기 때문에 배우자궁끼리 그 대조해보는 이 일지의 어떤 그 궁합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볼 건 무엇이냐? 용신. 우리가 사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이죠. 이 사주는 무슨 무기를 쓰는 사주냐? 이 사주는 무슨 무기를 쓰는 사주냐?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에서
경금이 투출됐기 때문에 경금은 인이죠. 편인격이고 이 사주는 미토에서 기토가 투출됐기 때문에 정인격입니다. 그러면은 용신끼리 서로가 극을 하는 게 있는지 용신을 서로가 생해주는 게 있는지 보면은 이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서 여자 사주를 투생금해서 기토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살이 되죠. 인의 살을 보는 건 좋죠. 인이 살을 보면 좋은데 여기는 경금이 들어와도 크게 나쁠 건 없지만 크게 좋을 것도 없습니다. 비견이 경금이 되면 비견이 돼서 재로부터 내 인을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뭐 나쁠 것도 없지만 크게 좋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재로부터 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는 거니까 경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대조해 볼 때 서로 용신끼리 대조해 봐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월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여기나 지금 월지하고 월령 투출된 월령이 똑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게 있죠. 그 월지하고 투출된 월령이 만일에 여기서 기토가 투출되지 않고 정화나 을목이 투출됐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시 월지하고 월령하고 다시 그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월령이나 월지나 똑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2번, 3번이 같다. 크게 나쁘지도 않고 여기는 좋고 여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상대방이 없는 기운 그걸 내가 보충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주에서는 인을 쓰는 사주가 관이 없는 거죠. 관하고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화기운이 필요한 거죠. 화기운. 그래서 만일에 배우자 궁에 배우자의 그 사주에 화기운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배우자를 얻음으로써 내가 없던 관하고 살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화기운이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 없는 오행을 내가 결혼함으로써 배우자로부터 그 화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어야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질 못합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신금을 쓰는데 토기운이 있으면 좋죠. 인을 쓰는데 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없는 토기운을 갖다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배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집이 기울고 어느 집이 좀 손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주로 보더라도 둘이 다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쁠 수도 있고 둘 다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남자가 좀 손해보고 여자가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운이 몰려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기운은 금기운이 많이 몰려 있죠. 금목 해가지고 금다목절이 됩니다. 자식궁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주는 거의 금기운으로 다 점철이 돼 있다. 인운으로 점철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금기운이 가는 거는 좋지가 않죠. 물론 토기운도 있지만 금기운도 하나 있어서 그런 면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화기운이 없기 때문에 화기운이 갈 일이 없어서 크게 폐가 날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 사람의 사주는 이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조금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형충 파해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일지랑 시지랑 요게 서로 그 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파를 하는지 해를 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충 보는 거죠. 충. 이 각자의
충도 봐야 되고 서로 대조해서 충되는 것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묘목과 인목은 충되는 부분들은 없죠. 여기도 금극목은 하더라도 서로가 충되는 부분은 없죠. 또 원진살은 있지만 충은 없습니다. 인목하고 묘목도 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궁을 충하는 부분들은 없는데 원진살이 좀 배우자 궁끼리 있다는 게 제일 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궁합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주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궁합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어떤 사주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큰 맹점이 인이 많아서 식신이 다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천간에서도 인이 식신을 때리고 있고요. 금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많아서 목기운이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기운이 뭐죠?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 되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필연적으로 자식운이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고 낳으면 자식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기르다가도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자식하고 연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주죠. 이렇게 인이 식상을 극하면 자식이 제대로 생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찍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 어떤 식상운으로 흐를 때 결혼하면 자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면은 운에서라도 받쳐주지 않으면 자식 생기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자식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식궁이 금기운에 의해서 얻어맞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 지장간에 물론 관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기운은 관이 없습니다. 그 남자한테 관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식하고의 연이 이렇게 썩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서로 자식하고의 연이 좀 약한 사람끼리 만나면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생겨도 자식 때문에 이 부부는 만일에 결혼한다 그러면 이 부부는 자식 때문에 애를 상당히 많이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운이 많은 남자를, 관살이 많은 남자를 얻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이 없는 사람은 관이 있는 여자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한테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식상이 있는 여자를 얻으면은 뭐 자식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런 사람은 관살이 있는 사람 하면은 자식이 어떤 생기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식의 문제가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궁의 어떤 한 항목 다 대조해 봐야 되지만 전체 사주도 여기는 제가 이제 대운은 안 썼는데 대운까지 다 살펴가지고 이 사람 운이 어느 기운으로 흐르고 이 사람 기운이 어느 기운으로 흐르느냐까지 다 대조해 봐서 이걸 대입해 보고 그 다음에 궁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죠. 당신들이 결혼하면은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고 결혼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명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들이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궁합이 나쁘다 그래도 우린 결혼할 겁니다. 해야죠. 뭐 방법 없죠. 하고 나서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건 이제 당사자들의 이제 몫이고, 사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주만 정확히 분석해서 그거의 문제점, 장점 그걸 다 알려주는 것이 어떤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궁합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